정원 가꾸기 달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아주 작은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은 3월에 열렸다가 금방 닫히며 만약 이것을 놓치면 여름 내내 만회하느라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당에서 신선한 식량을 한아름 수확할 때 저는 여러분이 4월도 5월도 아닌 바로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할 5가지 작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사의 90%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작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맛보고 나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것 없이 살았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이제 다른 4가지 필수 작물을 살펴보고 이번 달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물, 즉 진지한 농부와 그저 꿈만 꾸는 사람을 구분짓는 작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일부 경험 많은 정원사들이 특정 씨앗 품종을 영원히 쉽게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남몰래 걱정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내 손으로 직접 진짜 식량을 재배하는 것에 열광하는 분이라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5번 작물에는 여러분의 전체 농사 시즌을 구할 수도 있는 꿀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콜라비, 꾸리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작물인 콜라비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재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생긴 이 채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작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땅 위로 살짝 솟아오른 작고 초록색이거나 보라색인 둥근 구슬을 상상해 보세요. 잎사귀들이 마치 폭발하듯 사방으로 뻗어나와 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보고 아주 재미있어 할 것입니다. 이웃들은 울타리 너머로 몸을 내밀고 눈을 가늘게 뜨며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잘라 한 입 베어 물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콜라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입에 넣어본 것 중 가장 아삭하고 달콤하며 신선한 맛이 납니다. 부드러운 브로콜리 줄기의 중심부와 아삭한 사과를 섞어 놓은 맛을 상상해 보세요. 소금을 약간 뿌려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가장자리가 황금빛이 될 때까지 올리브 오일에 구울 수도 있으며 채 썰어서 사람들이 레시피를 물어볼 만한 샐러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이점이 가득합니다. 비타민C, 섬유질, 칼륨, 여러분의 몸이 먹어줘서 고맙다고 할 만한 그런 음식입니다. 제가 왜 지금 3월에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씨앗에서 수확까지 약 6주에서 8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월에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이 정원 계획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해충 방어 전략, 콜라비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식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벼룩잎벌레라는 천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식물을 공격하여 잎에 수백 개의 작은 구멍을 갉아먹는 아주 작은 톡톡 튀는 벌레들입니다. 이들을 속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라비 씨앗을 실내의 모종 트레이에서 키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 칸에 씨앗을 하나씩 넣고 약 1cm 정도 누른 다음 살짝 덮고 흙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트레이를 안전한 실내에 두세요. 모종이 밖에 심을 만큼 충분히 자랄 때쯤이면 아주 튼튼해져서 벼룩잎벌레 몇 마리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완두콩. 특이한 것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것으로 넘어가 봅시다. 완두콩입니다.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완두콩을 재배해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두콩의 놀라운 점은 서늘한 날씨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작물이 따뜻한 곳에 숨어 있을 때 완두콩은 밖에 나와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서리와 쌀쌀한 아침도 잘 견뎌냅니다. 3월은 완두콩을 전혀 겁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지만입니다. 완두콩 씨앗은 토양 속에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쥐들은 이것을 5성급 만찬으로 여깁니다. 민달팽이는 이것을 뷔페처럼 취급하며 차갑고 물에 잠긴 흙은 씨앗이 발아하기도 전에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은 이렇습니다. 모종 트레이에서 시작하세요. 칸마다 씨앗을 하나나 2개씩 넣으세요. 약 일주일 후면 창백하고 작은 새싹이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두콩 새싹은 빛을 찾는 초록색 물음표처럼 생겼습니다. 공간 활용 팁, 덩굴성 품종을 선택하세요. 격자 지지대,
나무 프레임 또는 대나무 장대를 제공하면 완두콩들은 마치 작은 초록색 등반가처럼 기어오를 것입니다. 수직으로 키운다는 것은 좁은 땅에서 엄청난 양을 수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이 제공하는 공간 절약 비법과도 같습니다. 3. 양파.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주방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알아요. 화려하진 않죠. 아무도 소셜미디어에 양파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양파는 백보컬이고 무대 뒤의 스태프이며 모든 것을 지탱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이런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 밤 양파를 전혀 넣지 않고 저녁 식사를 요리해보는 겁니다. 소스에도 수프에도 볶음 요리에도 양파를 넣지 마세요. 장담하건대 그 음식은 무언가 빠진 듯한 맛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파는 식사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풍미의 깊이, 따뜻함, 풍부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월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 집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꼬마 양파 종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꼬마 양파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미리 싹을 틔워놓은 구슬 크기의 아주 작은 양파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뾰족한 끝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흙 표면 위로 살짝만 보일 정도로 묻는 것뿐입니다. 글쎄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양파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해집니다. 꼬마 양파는 너무 일찍이 아니라 3월 말쯤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파를 심은 후 오랫동안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양파는 가끔 당황해서 겨울이 다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파가 당황하면 조기 추대 꽃대 오름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식물이 에너지를 크고 둥근 구근을 키우는 데 쓰는 대신 길다란 꽃대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단 꽃이 피면 구근은 작게 유지됩니다.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3월 말이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토양은 딱 적당하게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가장 지독한 한파는 대개 지나갔습니다. 양파는 자리를 잡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땅속에서 통통하고 풍미 가득하게 자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구근 사이에 약 10cm의 간격을 두고 줄 사이는 약 25cm 떨어지게 심으세요. 물을 준 다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양파는 독립적입니다. 4. 감자. 계속 땅속에 머물러 있지만 더 크고 훨씬 더 큰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감자는 말 그대로 역사를 형성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작물 때문에 문명 전체가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감자가 목록의 다른 작물들과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씨앗이 아니라 씨감자로 키웁니다. 덩이 줄기죠. 이것들은 표면에 눈이라고 불리는 작은 돌기가 있는 작은 감자나 감자 조각들입니다. 각각의 눈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무언가를 심기 전에 먼저 산광 최하빛을 이용해 싹틔우기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글쎄요, 기본적으로 씨감자를 달걀판이나 얕은 상자에 수직으로 세우고 밝고 서늘한 곳에 둡니다. 창턱이 완벽합니다. 어두운 곳도 5분 안도 안 됩니다. 그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밝은 곳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눈에서 짧고 굵은 초록색이나 보라색, 때로는 두 가지 색이 섞인 싹이 나옵니다. 이 싹들은 감자가 깨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싹이 튼 감자를 심으면 처음부터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땅에 직접 심기, 12, 15캔미 깊이로 참호를 파고 싹이 하늘을 향하도록 감자를 놓은 뒤 덮어줍니다. 초록색 새싹이 나오면 그 주변으로 계속 흙을 모아 올려주세요. 이것을 북주기라고 합니다. 북주기를 많이 할수록 식물은 땅속에서 더 많은 감자를 생산합니다. 화분, 용기에 심기. 큰 화분이나 재배용 자루를 가져와서 바닥에 퇴비를 한층 깔고 싹이 위를 향하게 감자를 놓은 뒤 살짝 덮어줍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흙을 새로운 층으로 계속 더해주세요. 말하자면 감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수확할 때는 자루를 뒤집기만 하면 파묻힌 보물처럼 감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5. 토마토.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초보자를 평생 정원사로 탈바꿈시키는 유일한 작물입니다. 사람들이 원래 계획에도 없던 온실을 짓게 만드는 바로 그 작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토마토를 한번 맛보고 나면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토마토는 추위를 끔찍이 싫어합니다. 설이 한 번이면 하룻밤 사이에 다 망가져 버리므로
대부분의 기후에서 3월에 밖에서 토마토를 심는 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3월에 실내에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히 영리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마지막 설이 내리는 날짜로부터 6, 8주를 역산해 보세요. 글쎄요. 많은 농부들에게 이 계산은 정확히 지금 3월 중순인 바로 이 시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회의 창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토마토는 한 시즌 내내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도 늦게 맺고 수확량도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신선한 살사를 만들고 있을 때 여러분은 여름 내내 지켜보고 기다리기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은 용기를 하나 구하세요. 모종 트레이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 컵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파종용 흙으로 채우는데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먼저 흙 혼합물을 채로 치세요. 크고 질긴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주방용체에 거르세요. 남은 것은 아주 미세한 토마토 씨앗들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곱고 푹신하며 훌륭한 생육 환경입니다. 이것은 돌무더기 대신 푹신한 깃털 침대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표면에 올려놓으세요. 채로 친 흙을 아주 얇게 약 0.5cm 정도만 덮어주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물을 주세요. 폭풍우처럼이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부드럽게요. 자,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줄 열쇠는 바로 온기입니다. 토마토 씨앗은 발아하기 위해 온기가 필요합니다. 씨앗은 깊은 잠에 빠진 휴면 상태에 있는데 이봐,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속삭여주는 것이 바로 온기입니다. 온기가 없으면 씨앗은 흙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습니다. 온기가 있으면 7일에서 10일 안에 껍질이 갈라지고 빛을 찾는 작은 새싹이 나옵니다. 트레이를 냉장고 위, 라디에이터 옆 또는 모종용 전기 매트 위에 두세요. 새싹이 나오면 빛이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남향 창문도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 생장용 램프는 더 효과가 좋습니다. 다람쥐를 쫓는 개처럼 태양을 따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매일 트레이를 돌려주세요. 실내에서 6, 8주 동안 정성껏 돌보고 나면 밖에서의 위대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건강하고 짙은 녹색의 굵은 줄기를 가진 토마토 모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깨 한 알만한 크기의 씨앗에서 여러분이 직접 키운 식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토마토에 대해 제가 사랑하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천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먹만한 소심장 토마토 옥스하트, 양권, 폭탄처럼 입안에서 터지는 아주 작은 방울 토마토, 마치 예술가가 그린 것처럼 보이는 보라색, 노란색, 줄무늬 토마토, 열대 과일 맛이 나는 초록색 토마토, 이 중 많은 것들이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 품종 토종 가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많은 정원사들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상업 농업이 점점 더 적은 수의 품종에만 집중하면서 오래된 품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전통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은 단순한 정원 가꾸기가 아니라 보존 활동입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가장 좋은 열매에서 씨앗을 채종하여 내년에 다시 심을 때 저는 역사의 한 조각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숨을 들이마시며 무언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말의 따뜻한 저녁입니다. 여러분은 밖에 있고 황금빛 햇살이 정원에 쏟아집니다. 토마토 식물의 잎사귀 사이로 손을 뻗어 아직 햇빛의 온기가 남아있는 열매를 뗍니다. 완두콩 한 줌을 따서 흙밭에 앉아 어쩌면 맨발인 채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습니다. 창고에서는 양파가 마르고 있고 감자는 파묻힌 보물처럼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조리대 위 그릇에는 빵 부스러기만 한 씨앗에서 여러분이 키워낸 이상하고 멋진 콜라비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낸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장도 운송 트럭도 플라스틱 포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흙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 뿐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그 느낌은 결코 유행을 타지 않는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3월의 하나의 씨앗, 하나의 결단, 그리고 작은 믿음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드리며 큰 성공을 기원하고 다음 시간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